한 가지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월요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에 국내 대학교에 설치가 된 평등한 화장실 한 칸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성공회 대학교의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곳인데요. 이 한 칸을 만들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도운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 전화 연결해서 이런 시설이 갖는 의미와 논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공회대 내에 생긴 그 모두의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보다도 또 더 이용자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중립 화장실은 이 성별 구분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별 구분이 없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남녀 공용 화장실과 명확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전부 다 막혀 있는 독립된 1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가정집에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에 있는 화장실 같다는 거군요, 결국은. 그렇죠. 네. 혼자 들어가서 혼자 문 잠그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1인 공간에 변기와 세면기만 들어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집 밖에는 남자 화장실밖에 없었거든요. 바깥 일은 남자만 하고 여성들은 집에만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아. 그러다가 여자 화장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예. 또 공공 화장실은 비장애인들만의 화장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장애인 화장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유아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영유아와 화장실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맞아요. 이제 가족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영유아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 등을 갖춘 화장실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에 대한 논의와 실행도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화장실이라는 건 사실 우리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정말 필수적인 것인데 이것이 한정되어 있던 것이 지금 남성에서 여성으로 공동으로 또 장애인으로 가족 화장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하다가 결국은 모두의 화장실까지 오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은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 필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으면 학교, 직장, 대중교통 그 어떤 공간에도 마음 맞습니다. 편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최대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생기면 화장실 사용이 편해지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신과 성별이 다른 어린이와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양육자도 있고요. 그렇죠. 또 성별이 다른 두 자녀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양육자들도 있고요. 아. 또 성별이 다른 부모님을 모시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의 성별이 다른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성별 이분법이 불편한 사람들,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논바이너리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만드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그러는데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첫째로는 네.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비대위는 학교 측에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반대한다는 학생들을 설득해달라는 요구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뭐 문화제, 부스 행사, 강연회, 손편지 쓰기, 영상 만들기, 카드 뉴스 등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학교 내의 구성원들을 설득을 했고요. 저는 그 과정 중에서 비대위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기도 했고요. 비대위와 함께 학교와 재단을 향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대와 협력을 한 것이고요. 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메인 캠페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해외 자료나 설계도면, 체크리스트, 당사자 인터뷰 등 이런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런 확인해 보시면. 자료로도 비대위의 목소리를 지원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가장 큰 노력을 하신 건 소통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근데 어떤 계기로 이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까? 처음에.
사실 성공회대학교 내에서의 처음은 2017년도로 예.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당시 총학생회 바다가 출마를 하면서 네. 공약으로 내걸었고 1년 동안 TF팀을 꾸려가지고 학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학우들 중에 이제 학교에 와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학우들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네. 모든 학우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2021년도죠. 그래서 작년 총학생회 비대위도 동일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뭐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5년이 지났지만 이제 5년 전과 사실 반대의 의견들은 똑같았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요번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있었는데 이 비대위가 총학생회가 아닌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라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비대위가 성공회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중앙운영위원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위한 안건을 올렸고 그 중앙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임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예산안 심의 통과까지 한 상태였고요. 그걸 가지고 학생사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학교가 당면한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기구인 인권개선협의회를 통해서 학교 본부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내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결이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목소리 속에서 이런 화장실의 장점을 악용한 범죄, 요즘에 하도 험한 일이 많다 보니 이건 어떻게 예방을 하고 그 감시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좀 표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성별로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이 여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느냐. 예. 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서 뭐 성추행, 성폭력 등의 범죄들이 여성 화장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미 성별 분리가 여성에게 안전을 담보해주지는 않고 있다는 뜻인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는가? 왜 그게 돈이 되는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도구화하고 있는 이 사회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여성이 화장실에서도 안전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교육, 성평등 교육, 인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돼야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별 분리는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요. 그러네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영유아 등 정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존엄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네. 여성의 안전도 당연히 모두를 그러네요. 위한 화장실의 논의에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득이 됐을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도 항상 어느 문제든 보면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고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궁금하네요. 일단 첫째로는요. 학교 측에다가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합의는 이뤄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네. 화장실을 가지 못한 학우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비대위가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임기 내내 그렇죠. 설명을 1년 내내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설명의 교육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모든 소통을 위해서 다 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지난하긴 한데 이 과정이 또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공에 대해서 만들어진 모두의 화장실 이것의 상징성 이것이 갖는 의미
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정말 큰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의 철학과 비전으로 입법을 통해서 제시돼야 되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해 가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네.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성공회대학교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도 사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만장일치 혹은 다수결이 아니라 돈이나 효율성 등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 그리고 모두가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1년 내내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 즉 교수, 교직원, 학생들에게 모두가 포함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네. 어쩌면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화장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낯선 일, 특별한 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사실 영미,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베어리어 프리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법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 주도 있고요. 많은 대학들에서는 이미 모든 건물 1층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인 문화로 이제 정착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같은 유명한 대학교에는 캠퍼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수십 군데가 있어서 학교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지도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유럽에는 이제 모든 공공기관이 대부분 성중립 화장실로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는 성범죄나 청결 문제에 대한 걱정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 인터뷰 성공회대의 모두의 화장실에 담긴 의미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